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맨의 주식뉴스 공장 6월 15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2,4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한 0.7%, 0.8% 약간 못 미쳐서 하락 부분이 나왔습니다. 오전장에 무역 분쟁, 관세 부과 관련된 트럼프의 사인, 이게 진행이 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미국 무역 분쟁의 확장 가능성, 일단 주말을 앞두고 코멘트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2,400억. 근데 그 금액 대비 우리가 무역 분쟁의 규모, 우리가 2월 달부터 이 무역 분쟁의 어떤 파도 부분들이 계속 나왔죠.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 자체도 보면 강도 자체가 관세 부과가 결정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글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무역 분쟁의 어떤 소용돌이가 더 커진다는 전제를 깐다 하면 상해 종합지수가 0.7%대에 선방한 것은 잘 선방했다는 느낌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해요. 2월, 3월, 4월 시간이 거의 한 4개월 이상 지나오면서 강도 자체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체크를 해 놓으시고,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얘기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어떤 걸 드릴 거냐면, 삼성 그룹주들이 요즘에 좀 뭔가 계속 어긋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냥 투자를 진행한다 하면 굳이 저쪽에 좀 발을 좀 들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바이오로직스도 말씀드렸고, 삼성전자도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런 것처럼 오늘 삼성 SDS가 14%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번에 들어서 이걸 별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됐을 때부터 이제까지 잘못된 관행, 법을 넘어서는 관행,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가지고 삼성 SDS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기존에 삼성이 지배구조 개선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재용이라든지 어떤 다른 대기업들에게 자회사를 하나 새롭게 만들어서 그걸 아들이라든지 자녀들한테 지분을 많이 취득하게 해놓고 거기 일가를 몰아주고, 그 일가를 몰아주게 되면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의 선순환 부분이 나면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면 그 주가가 올라온 거 가지고 다시 지배구조를 지분 교환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잘못된 관행이죠. 이걸 바꾸기 위해서 초기부터 계속적으로 코멘트를 했는데 삼성이 잘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삼성화재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매각하는 건 어떻게 작년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고, 그것은 그게 아니더라도 보험업법이 향후에 바뀔 예정이고 시가산정 부분들로 바뀌면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삼성 강남역에 있는 삼성 본사 건물 있죠. 이게 매물로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한 8천억 정도 제가 봤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 정도로 지금 매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뭔가 계속 돈을 만들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 만든 걸 가지고 시장에서 여러 가지 컨센서스가 나옵니다만은,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가 매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물산은 향후에 이 지배구조 개편 부분들이 되면서 삼성전자 지분을 또 추가적으로 매수하거나 아니면 돈 쓸 데가 많다 보니까 삼성이 뭔가 계속 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오늘 이제까지 계속 시장에서 언급이 됐던 건데, 오늘 한번 불똥이 제대로 시장에서 영향을 준 거죠. 삼성 SDS. 작년에 주가 상승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삼성그룹에서 IT라든지 특히 블록체인 그걸로 해가지고 기대감으로 주가가 약간 많이 오버슈팅이 나왔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삼성 SDS 같은 경우요. 그리고 여기도 이재용 씨 지분이 제법 있다라는 거, 이것 좀 참고를 해두시고, 그래서 예전에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의 흡사평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예전에 루머로 돌았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는
공안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변화의 삼성이 아니라 이제까지 잘못된 관행을 빨리 원상 회복하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거 영향, 제일기획도 윗값 몰아주기 영향으로 오늘 종가상으로 제일기획으로 4%까지 마이너스 4%까지 반등 부분이 나왔습니다만은 장중에 거의 10% 가까운 매도가 나왔다. 그래서 삼성 STS는 14% 하락. 이게 최근에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의 이거 합병과 지주회사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계속 진행하려다가 무리수를 던지다 보니까 가면 진행하다가 틀었죠. 그거하고 연관성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이번 그 기조 부분에서는 꼼수는 안 됩니다. 기존의 꼼수 부분들은 되지 않고 대기업 위주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보다 대기업을 해서 뭐 못하게 하고 영업을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지배구조의 진행 부분들 할 때 무리수를 두지 말라는 게 기본 컨셉 부분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많은 자금 지원 부분들은 그다음 벤처 이쪽으로 정책 자금의 지원 성격 부분들이 계속 확장될 수 있다 라는 의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삼성그룹주들은 삼성전자의 화재라든지 생명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지분 정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뭔가 좀 시끄러울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있다. 그래서 매매 순위로는 1순위보다는 한 2, 3위 정도를 일단 내려놓고 흐름 부분들을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첫 번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오늘 시장의 종목군들, 모닝브리핑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다우지수는 하락인데 나스닥은 상승이고, 금융주는 하락인데 컨텐츠 관련주는 플러스고, 약간은 그 혼조세죠. 지수도 혼조세이고, 그 다음에 종목 상승을 이끄는 주도주도 혼조세예요.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군도 약간 그런 선상 부분도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주는 조금 전에 이러한 내용으로 하락 부분들이 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상으로는 음봉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의 하락 부분이 좀 2%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가장 크고, 외국인들이 2,400억 오늘 전체 매도의 한 절반 이상을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종목군들을 본다 하면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죠.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우리나라의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건 남북 경협이고, 이 남북 경협의 허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는 오르지 못하더라도 계속 순환매를 돌리면서라도 이 종목군들, 이 섹터가 여러 가지 군들이 있겠죠. 뭐 전력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인프라 건설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음식료, 그 다음에 내수, 다양한 섹터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죠. 금융도 마찬가지고, 이 섹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체 다 올라간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그 하나씩이라도 계속 순환매를 돌리는 흐름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물론 힘 자체는 한 달 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진 거 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북미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그 이상으로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남북미 3국 종전선언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에 그 일본과 북한의 정상회담, 이게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해요. 왜? 일본의 정상회담 부분들을 일본을 계속적으로 패싱 시킬 수는 없어요. 이런 얘기를 좀 드렸죠. 일본을 계속 패싱을 시키다 보면 일본이 힘은 없습니다. 패싱이 당하고 있지만 깽판 칠 세력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아웃사이드로 쫓아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돈이죠. 누가 경제적 지원 부분들 하느냐, 그리고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 부분들이 진행되면 예전에 구상청구권 있죠. 우리가 박정희 시대 때 일본한테 받았던 돈, 그런 것처럼 북한은 받지 않았어요. 그 금액을 받으면 북한의 경제협력 부분, 자금의 지원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일 비용 자체도 상당히 경감이 되고 경협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에 그 기사를 계속 한 2번 정도 제가 올려드렸던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달러 강세라든지 그 다음에 무역 분쟁 조금 더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외풍 부분들을 2월달부터 5월달까지 외풍의 강도는 지금 조금씩 강도로 주가의 흐름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강도는 영향권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보호막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남북 경협의 보호막 부분들은 남북미 삼국 종전선언 검토 부분 그리고 중국의 단둥이 전년 대비 집값 상승률이 연속 1위입니다. 거의 5% 중후반까지 상승률이 나오면서 이쪽 접경 지역에 대한 계속 순환매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월드컵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다음 주에 한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좀 되죠. 그리고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 그 다음에 북한과 미국의 역시 고위급 회담 부분들이 되면서 계속 뭡니까? 제재를 풀어주려고 하는, 제재가 풀어줘야지만 여기에 또 가속도가 붙어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사전 작업이 서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으면서 지금 남북 경협 관련된 내용 부분들이 계속 불씨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불씨가 완벽하게 꺼지면 안 돼요.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2월부터 6월달까지 있는데 이 불씨젯, 이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계속 고려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본 캐시카우 근본 플로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장이 삼성 관련주들은 일단 2순위로 2, 3순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상당히 좀 빠릅니다. 너무 올라간 종목권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쪽 섹터가 움직임이 계속 살아있다는 거, 모멘텀 자체가 계속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한두 종목 정도인가요? 오후장이 갑자기 딱 중형주 쪽에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권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다음 흐름 부분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계속적으로 올 하반기 내내 우리나라 시장의 보호막, 외풍, 금리 인상의 외풍과 무역 분쟁의 외풍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더 완화시켜주는 보호막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6월 15일 이슈맨의 주식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목소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정상적으로 음성이라든지 컨디션 부분들을 회복해서 주말에 더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크더라도 절대 좌절하실 필요도 없고 전저점이 깨졌다고 이렇게 해서 너무 나쁜 비관론 쪽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한 줄 마무리는 이걸로 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남북미 삼국 종전선언 검토, 이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6월 15일 이슈맨의 주식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